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는 기묘한 고시원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이었고 처음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괜찮은 리뷰를 찾고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짐을 싸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지만 하룻밤을 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나를 기쁘게 맞이해준 주인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방을 안내해주면서 유난히 4층은 피하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웃어 넘겼어요. 1층 로비에 있는 작은 공용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고 나는 3층의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매우 협소했지만 잠깐 동안은 견딜만 했어요. 첫날은 피곤함에 잠들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고요한 복도에서 누군가가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거주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방 앞에서 멈추더니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나서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까봐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문고리는 몇 번 더 돌아가더니 조용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혹시나 싶어 주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단순히 공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같은 시간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귓가에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 라고. 나는 공포에 질렸지만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나는 로비에서 정리하던 주인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4층에 대체 뭐가 있길래 피해야 했던 건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층은 예전에 창고로 쓰였는데 10년 전쯤 그곳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거기서 라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괴상한 경험을 물어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이 귀신이 아니라며 복도를 정비할 인부의 소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시간을 겪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떻게 모든 방 앞에서 멈췄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고시원을 떠나기 전날 밤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고시원을 나와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그냥 잠만 자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가끔씩 들렸습니다. 3개월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고시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는군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밤늦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면 그 미묘한 슬리퍼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아요. 물론 그저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는 고시원 같은 곳에 머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괜히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나의 대학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집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셨고 건물도 낡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은 굉장히 저렴했는데 그것이 내가 그곳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처음 이사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마치 벽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으로 들렸다. 난 혹시 이웃이 무슨 공사를 하나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리에 나도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갑자기 깼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들리기 시작한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버린 것이다.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내 방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벽의 반대편은 건물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었다. 그쪽에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나는 결심했다.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지나 옥상으로 올라갔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고 어둠 속의 그곳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옥상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물탱크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외로운 공간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본 후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건을 잊고 지냈다. 몇 주 후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커피를 한 잔 타러 부엌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돌아왔다. 이번엔 벽이 아닌 천장에서 마치 누군가 작은 발로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지만
천장은 그저 하얀 석고판일 뿐이었다. 그때 방 전체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차분하려고 했다. 커피를 마저 타고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책상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이상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집주인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 이 건물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옛날에 이곳은 평범한 주택이었고 그곳에 살던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간혹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기에 사람들은 점점 잊고 지냈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소리들이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결국 나는 학기가 끝난 후 이사를 결정했다. 마지막 밤 짐을 모두 챙긴 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건물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원청에 시달리곤 한다. 아마 그것은 나의 과민함일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내가 겪었던 그 일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러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대부분이 산과 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평소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나는 매일같이 뒷산으로 산책을 가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무겁게 흐려지고 안개가 자욱하던 날이었다. 그날 산속에서 낯선 길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을 따라 들어갔지만 점점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짙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간신히 스며들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 끝에는 오래된 폐가가 나타났다. 겉모습만 봐도 몇십 년은 된 듯한 모습에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와 삭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쓸쓸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여기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얼어붙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아래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이 눈에 들어왔다. 급히 그곳에 몸을 숨긴 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 사이 2층에서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놀라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싶었지만 손에 남은 땀과 심장 박동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무작정 밖으로 튀어나와 산길을 달렸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내가 새하얀 얼굴로 돌아온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내가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그 폐가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고 종종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후로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문득 그 날의 오싹함이 떠오르곤 한다. 무엇이었을까?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내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그날 이후로 혼자 산책을 가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자주 회자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무렵에 실제로 겪었던 기이하고도 오싹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도 맑아서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 완벽한 휴식처였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펜션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 주인 할머니께서는 펜션 바로 뒤에 오래된 폐가가 있으니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할머니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셨다. 첫날 밤 우리는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톡톡톡,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내가 눈을 떠보니 다른 친구들도 잠에서 깨어 있었다. 우리는 창문 너머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모두 피곤했던 터라 그냥 넘어갔다. 다음 날 우리는 계곡에서 놀고 돌아와 밤에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새벽이 되자 다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했다. 겁에 질린 나는 친구들을 깨워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셋째 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우리는 결국 폐가에 가보기로 했다. 낮이라 그런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먼지가 수북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바닥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펜션과 너무 닮은 곳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사진들 중 한 장에서 우리가 묵고 있는 방 창문을 배경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앨범을 급히 덮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그곳 펜션과 폐가는 같은 집이었는데 어느 날 펜션 주인이었던 여자가 실종되었고 그 후로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 했다. 마음이 무거워진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또다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점점 멀어지는 톡톡톡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끔찍한 악몽과 함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창문 두드리던 그 소리와 함께 말이다. 지금도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경험은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 마을과 폐가에 얽힌 새로운 공포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강원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오래된 펜션과 폐가 근처는 지나치지 말기를 바란다. 밤이 되면 특히 새벽녘에는 그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올지도 모르니까